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찾아주는 최진용 강사입니다. 성공하는 토지 투자는 이것 안에 답이 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인데 이것도 모른다고? 국토종합계획 살펴보기!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큰 기본 틀입니다. 개발의 방향을 안다는 것은 곧 토지 투자의 첫걸음이기도 하겠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국토개발계획 2020년에서 2040년까지 찾는 방법과 대략적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자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텐데요. 검색창에 국토종합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 검색창에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검색을 하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서울 도시계획 포털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동안 발행된 모든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획의 배경부터 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국토종합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5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4차는 처음 발행된 후 2번의 수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항목 중에 어떤 것을 볼까요? 계획 안의 내용을 아무거나 랜덤으로 눌러보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현실에 와닿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간단한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고 있다라고 요약되는 것 같은데 다들 같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구가 느는 곳엔 돈이 모인다는 건데 투자할 곳은 어느 쪽을 위주로 봐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의 이용 현황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약 73% 이상이 임야와 농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빠르게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국토를 개발하는 기조에서 기존 것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겠습니다. 이건 중소도시권을 육성한다는 내용인데요. 뭐야? 맨 밑에 하단 보시면 서해안 신산업벨트 내용으로 인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새만금에 대해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새만금은 1990년대 초반부터 착공이 시작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이어져 온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새만금 사업은 지리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식으로 계획이 중점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혹은 이에 대한 배후 수요 지역은 어디인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신다면 이것이 곧 정보일 것이고 포인트가 될 것이니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 지도에는 도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선정한 곳과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곳이 표시되어 있네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유는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에 공고되었고 현재 5년이 지난 2024년에 수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관심지역 선정해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저 도로가 왜 생기는지 혹은 연결되는 도시에는 무엇이 들어오는지 등등 직접 움직이셔서 면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 좋아하세요? 날 것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손품 발품을 팔며 실제 현황과 단계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4차 산업 발달에 따라 어떤 지역은 더욱 발달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은 더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자료네요. 특히 비도시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 더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도시도 양극화가 앞으로 심해질 것으로 해석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새 것이었던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의 1기 신도시들이 노후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겠고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면 여기서도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간단 명료하게 압축시키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 자료는 이미
인구가 감소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요즘 TV나 언론에서 하도 방송하니 이제는 마치 같네요. 국가는 국토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토지도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과 그대로 멈춰있는 지역으로 나뉠 것이고, 그 격차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제 소견상 확신합니다. 결국 돈이 되는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네요.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요즘 핫한 이슈라 아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으셨나요? 저는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지도에서 민자와 국가재정으로의 계획과 경기도 발전 방향 중 북부와 동부 지역과 같이 저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중첩되어 진 걸로 보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신다면 또 하나의 힌트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 자료는 서울역에서 용산역 일대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모두들 그냥 용산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중심은 용산으로 선택하겠다는 계획이 선명해 보이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료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간단히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개발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자료를 봐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자료조사가 끝났다면 현장을 확인하고 답을 찾아야 하겠고, 교통은 어느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혜 지역은 어떤 곳일지 등등을 집중하셔야 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전체의 기본 중에 기본 틀입니다. 투자하는 땅은 작은 일부지만 큰 범주에서 점점 좁혀 들어온다면 투자할 포인트에 대해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흐름을 읽어낸다면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국토종합계획 다음 하위 단계인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 계획이며, 수도권 공간적 범위는 당연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마지막으로 경기도, 전부 포함이 되겠네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22년 기준 수도권 인구수는 약 2,661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5,162만 명에 비해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모여있는 산업과 인구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수도권 전체를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행위 제한을 두었습니다. 오, 밑으로 한 칸 내려가니 권역별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로 과밀억제 권역은 화면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으니 이전시키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인 것은 이미 인구, 산업, 건물 등이 밀집이 과도해 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제한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과밀억제 권역에서 부동산 법인 설립할 때에 중과되는 세금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관리 권역인데,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밀억제 권역에서 나오는 인구와 산업들을 이곳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곳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자연보전 권역은 위의 내용과 같이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가능한 개발을 피하겠다는 지역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방향을 정하고 다른 법령에 우선하며 이에 맞지 않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도 시행하여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을 같이 두고 보면 우리나라의 개발 방향과 축이 어디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이 내용은 수도권 남서부
화성 평택이겠죠. 수원, 이천 등 지역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을 본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두 가지 계획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보셨듯이 위에 표시한 부분으로 지역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의 조성, 기업들의 이전 및 설립 등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인구가 모여들 만한 곳을 꾸준히 연구하며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땅이란 건 말입니다. 돈을 벌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땅을 사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찾아주는 최신용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